조선별난사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의 최초 승리를 기록한 이순신의 옥포해전. 옥포해전은 임진왜란 초기였던 1592년 5월 7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 연합함대가 옥포 앞 바다에서 도도 다카토라가 지휘하는 일본군 함대를 크게 무찌르고 승리한 해전입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군은 전선 26척이 침몰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최초 승리라서 더욱 각별한 해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과 동래성을 점령한 외적이 계속 북상하자 이에 당황해 남해현 앞바다에 피신해 있던 경상우수사 원기는 율포만호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 적의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고민을 했는데 전라우 수영 이혁기 장군의 병력이 모이지 않았고 전라좌 수영 판옥선은 24척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척의 판옥선으로 과연 바다로 나가 승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녹도 만호 정운이 이순신 장군을 설득했고 결국 전라좌 수영 병력만으로 첫 출정을 결심합니다. 전라좌 수사 이순신은 피하 장수와 의논한 끝에 출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에 알렸으며 원균에게는 양도의 수군이 집결할 장소를 약속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가 출전도 하기 전 조선 수군의 첫 사망자가 나오는데 전투를 두려워해서 탈영한 수군 병사 한 명을 체포해 본보기로 효수한 것입니다. 조정의 출전 명령을 받은 이순신은 지금의 여수인 본영 앞바다에 집결한 희하 장병과 전선을 점검한 뒤 전대를 편성했는데 전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으로 모두 85척이었습니다. 5월 4일 이순신은 본영을 출발해 소비포에서 하룻밤을 자고 당포 앞바다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원균의 전선 4척, 협선 2척과 합세해 송미포에서 작전을 짰습니다. 조금 뒤에 녹도 만호가 보자고 하기에 불러들여 물었더니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외적은 점점 서울 가까이 다가가니 분통한 마음 이길 길었거니와 만약 기회를 늦추다가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난중일기 임진년 5월 3일. 이곳에서 하룻밤을 잔 뒤 5월 7일 전함대가 동시에 출항해 옥포 근해에 이르자 첫 후장인 사도첨사 김환이 적을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순신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 후 조선 수군을 옥포로 진격시켰습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태산과 같이 무거이 움직여라. 옥포해전 시작 전 이순신의 혼유. 이때 도도 다카토라가 지휘하던 외선 30여 척은 홍백기를 달고 해안에 흩어져 있고 외적들은 폭우로 들어가 제물을 노략질하고 있다가 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외적은 당황하여 6척을 앞세워 해안을 따라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아군은 이를 포위하고 맹렬하게 포격을 가해 외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에게 포로로 잡힌 3명을 구출해 임진왜란 중 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날 전투에서 탈출에 성공한 외선은 몇 척에 불과했으며 미처 배를 타지 못한 외적은 육지로 달아났습니다. 일본 측 함대 30여 척은 옥포만 일대에 상륙해 주변 지역을 약탈 중이었는데 이순신 함대를 발견하고 선봉 6척이 이순신 함대와 먼저 맞섰습니다. 조선 수군은 총통과 화살로 공격하였고 일본 군선은 조총을 쏘며 저항했는데 조총의 사거리는 100m에 불과해 300m에 이르는 조선 수군의 대포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퇴로를 봉쇄하고 포격을 퍼부으며 적선을 깨부숴 순식간에 외선 26척이 격침됐고 몇 척만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선조에게 승전을 보고한 옥포파 외병장은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르나이다로 시작하는데 일본의 대선 13척, 중선 6척, 소선 2척 등 26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모두 죽을 힘을 다하니 또 배 안에 있던 관리와 군사들 또한 그 뜻을 본받아 서로 격려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공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쪽으로 에워싸고 대들면서 대포를 놓고 화살을 쏘아대기를 마치 바람처럼 천둥처럼 하자 적들도 조총과 화살을 쏘아대다가 기운이 다 떨어지자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은 바다에 내던지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화살에 맞은 놈은 부지기수였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달아나는 놈도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접전할 때 순천 대장선의 사부이자 순천부의 정병인 이선직과
왼쪽 팔 한 군데에 화살을 맞아 조금 상한 것밖에는 부상당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조선 수군은 밤이 되어 거제도에 있는 영등포에 닻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척후선이 북으로 향하는 5척의 일본선을 발견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전력이 열세였던 일본 수군은 하포로 도망쳐 병사들은 상륙을 해서 무사히 도망쳤지만 해안에 남아있던 배는 조선군에 의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다음날 8일 척후선이 진해에 일본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새벽부터 수색을 시작했고 적진포에 일본선 13척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배로 돌아가지 않고 육지에서 조총을 발사하였는데 조선 수군은 육전을 피해 방치된 배를 불태운 후 잠시 교전한 후에 퇴각을 했습니다. 하포에서는 5척, 적진포에서는 13척이 불태웠는데 두 전투 모두 인적 피해는 아주 경미했으며 침몰된 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해전은 모두 대규모 해전은 아니었으며 척후선을 앞세워 신중하게 행동한 이순신의 목적은 연전 연패에 의기소침해 있던 조선 수군의 사기양양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도 배를 불태우는 선에 머물렀으며 집요한 추격은 없었는데 일본 수군이 반격을 하기 전에 숙련된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 재빨리 철수를 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 조선군의 전투로 인한 피해는 부상자 1명에 불과하여 피해라고 하기도 무한할 지경으로 일본군은 조선 수군에게 손도 못 대보고 완전히 박살난 셈입니다. 옥포해전은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해권 장악의 시작이었으며 전략 무기였던 함선에 다수 격침이란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군함의 격침은 단순히 병기의 손실을 넘어 사기 저하와 다수의 인적 손실은 물론 군함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 등 다방면에서 복합적인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았습니다. 특히 일본군의 구성은 히데요시의 호령으로 모인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영지 병력을 데리고 참전했는데 도도 다카토라는 옥포해전 이후 7천량 해전 시점까지 해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이 전공으로 종이품 가선대부의 관계를 받았는데 전라좌수사는 정삼품이라 벼슬이 한 단계 올라간 셈입니다. 다만 수군만의 힘으로 승리한 상황이라 적 세력 깊숙이 있는 승전 포구들의 점유를 유지하지는 못했고 언제든 마주치면 혼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위한 정도로 그치고 본영으로 복귀를 합니다. 또한 이는 제해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전 이래 계속 패배만 했던 조선 육군에게 해전에서 처음 승리를 했다는 고무감을 심어줌으로써 조선군이 다시 기세를 재정비해 반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옥포해전의 의의는 육군의 전투 방식을 바꾼 해전이기도 했는데 일본에 이긴다는 믿음을 준 전투이면서 조총을 상대로 백병전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전투 방식을 도입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게는 전쟁 물자 수송의 어려움을 봉착하게 만든 해전으로 이후 일본은 계속 해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전쟁 물자 수송 자체가 힘들게 됐습니다. 옥포의 지리적 중요성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이날 해전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진에서 왜군의 적선들이 출항을 해서 옥포를 거쳐 통영으로 나가면 곧바로 전라도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옥포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날 옥포해전의 승리는 왜군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온 전투였다는 점에서 향후 임진왜란의 성격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왜군 입장에서 군함 격침은 병력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다이묘 입장에서 병력 손실은 백성들을 징발해서 채우면 되는 문제였지만 군함 손실은 다이묘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묘의 막대한 재산이 들어가야 되며 도도 다카토라 함대가 박살났다는 것은 도도 다카토라가 더 이상 수군으로 활동할 수 없고 육군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도도 다카토라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왜군 속에서 도도 다카토라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 수차례 해전에서 다이묘 함대가 박살나면서 전 재산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들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임진왜란 참전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에서 전투를 하는 동안 영진해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이상 해전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해전을 계속할 경우 다이묘들이 전 재산을 잃어 파산하면 일본 영지 내 정치 세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옥포해전에서 승리한 날
필안길의 선조가 평양에 막 도착했는데 명나라로 도망가겠다는 선조를 류성룡이 평양에 머물도록 급고 만류하는 동안 이순신이 올린 첫 승전보가 도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해권을 장악한 조선 수군은 호남 곡창지대를 보호하고 왜군의 보급로를 끊으며 전세를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옥포해전은 조선군, 특히 육군에게 전투 방식을 바꾸게 한 해전이기도 한데 신입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기병을 앞세워 전투를 했지만 패배를 했습니다. 조총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해도 승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은 육군의 전투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칼이나 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포를 사용하는 전투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그해 11월 9일 벌어진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800명이 3만 명의 왜군을 맞이해 승리를 했는데 대포가 주요했습니다. 또한 행주대첩 등에서도 대포를 이용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옥포해전 이후 육군이 승리하는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포였습니다. 대포를 이용해 엄청난 숫자의 왜군을 막아내고 승리를 한 것으로 이전까지 조선 육군은 단순히 칼과 활로 하는 전투였지만 이때부터 대포를 이용한 근대전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완벽한 승리로 조선 수군의 강점을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조선 수군이 가진 한계점도 명확히 노출되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은 고대로부터 답습되어 온 적선에 뛰어들어 버리는 백병전 방식으로 이런 전투 방식에 대해 일본의 많은 평가자들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 방식은 적군의 배에 올라타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옥포해전에서 일본 함선들은 조선의 배에 올라타려 했지만 아웃복싱을 하면서 화포와 불화살로 공격하는 조선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전선의 대부분이 불타면서도 조선 수군에게는 부상자 1명이라는 타격밖에 입히지 못한 것인데 조선 수군은 이런 일본 수군을 상대로 마음껏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백병전보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의 배를 파괴하는 전술은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전투는 조선 수군의 취약점도 동시에 드러냈는데 해전에서 적선을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병을 사살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은 원거리 전을 했으므로 적병을 처단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포해전의 승리 이후 전열을 정비한 이순신 함대는 5월 29일에서 6월 10일까지 전개된 사천해전에서는 거북선을 활용해 대승을 거두었고 당항포해전에서도 연이어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옥포해전은 바다의 전설 이순신 장군의 경력의 첫 승리로 기억되는 의미 있는 전투였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의 최초 승리를 기록한 이순신의 옥포해전이었습니다.